유튜브를 통해 시청하고 계시는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2년 대구 중구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대구 경북 인터넷 기자협회 한유정 기자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대구 경북 인터넷 기자협회 주최로 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국회의원을 뽑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우선 후보자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중구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모두 6명의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사전에 추첨하신 순서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호 7번 무소속 임병헌 후보. 기호 7번 임병헌입니다. 기호 5번 무소속 도태우 후보. 기호 5번 도태우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백수범 후보. 솔선수범 백수범, 기호 1번 백수범입니다. 기호 8번 무소속 도건우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8번 도건우입니다. 기호 6번 무소속 주성영 후보는 주최 측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겨 오늘 토론회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사전 촬영을 통해서 토론회 이후 공통 질문과 정견 발표 영상을 송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4번 권영현 후보도 오늘 오전 일방적인 연락으로 불참을 통보하셨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모시게 된 후보님들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진행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추첨된 순서대로 각 후보자들의 출마의 변을 듣고 다음으로 사회자 공통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 이후에는 후보들의 순발력을 알아볼 수 있는 OX 스피드 질문을 갖고 다음으로는 한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는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총 8분이고요. 최소 3명의 이상 후보에게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한 후보당 토론 시간은 3분 이내에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상대방에는 답변할 시간 30초를 보장하셔야 됩니다. 규칙을 어길 시에는 사회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후 맺은 말은 토론회를 끝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분 찬스를 설명드립니다. 출마의 변, 공통 질문, OX 퀴즈, 주도권 토론, 맺은 말 시간 중에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1분 찬스 후보당 한 번씩 사용이 가능합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사회자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사용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대구 중구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후보자의 기조 연설 시간입니다. 한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1분입니다.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시고 제한 시간 10초 전에 종이 한 번 울립니다.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2번의 종소리와 함께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집니다. 임병헌 후보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중남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대구 시민 여러분,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기호 7번 임병헌입니다. 저는 50년 지역 토박이입니다. 저는 구청장을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주민을 섬기는 구청장, 부지런하고 정직한 구청장, 지역 수건 사업을 가시적 성과를 낸 구청장, 미래 설계를 한 구청장, 소통에 탁월한 구청장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3선 구청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국회의원이 되어서 우리 중남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시청사 이전으로 인한 중남구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도심을 재창조하여 문화예술 관광도시로 바꾸겠습니다. 수평적 리더십이 작동하는 정치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태우 후보입니다. 사랑하는 중구 남구민과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동하는 젊은 보수, 정치 쇄신과 세대 교체의 주역 도태우 기호 5번입니다. 저는 수창초 경상중 대구고를 졸업한 중남구 토박이입니다. 중2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고2 때 어머님이 중풍에 걸리셨지만 이남 일녀중 장남인 저는 고마우신 중구 남구 어르신 덕계 학력고사 대구 수석으로 서울대 공대에 진학하여
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스스로를 마을이 키운 아이라고 생각하며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전 변호인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한 KBS 강규형 이사 사건을 최종 승소한 바 있습니다. 저는 소신에 따라 열정을 발휘해 성취를 거두어 왔습니다. 이제 저는 중구 남구와 대한민국 중흥을 이끌 선봉이 되고자 합니다. 행동하는 젊은 보수 기호 5번 도태우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백수범 후보입니다. 예, 사랑하는 중구 남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솔선수범하는 백수범입니다. 이번 우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먼저 국민의힘 소속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비리로 인해서 치러지는 보궐선거입니다. 첫 번째 그 잘못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대구에 12명의 국회의원 자리가 있습니다마는 곽상도 의원이 사퇴한 지금도 11명의 국회의원이 모두 한정당 소속입니다. 대구의 정치적 경쟁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출마했습니다. 백수범을 뽑으면 대구의 경쟁이 시작됩니다. 백수범을 뽑으면 대구의 정치적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됩니다. 전국이 대구의 변화를 응원하고 주목할 것입니다. 기호 1번 백수범입니다. 다음은 도건우 후보입니다. 예, 찬스 포함해서 1분 더 쓰겠습니다. 2분 주십시오. 먼저 저 한 가지 짚고 가겠습니다. 임병헌 후보께서 지난 3월 1일 대구신문 보도자료에 따르면 후보 단일화 논의를 진정성 있게 당장 진행하자고 하셨고 3월 1일 저녁부터 임 후보님 대리인이 저희 측에 연락을 했고 그 후 양측 대리인이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건 없이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3월 3일 BBS 방송에 따르면 실무자선의 논의도 없었다라고 발뺌을 하시고 오히려 허위 사실과 유언비어를 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통화를 했는데도 계속 거짓말을 하실 건지 그리고 우리 정치인은 유권자들에게 무한한 신뢰를 줘야 됩니다. 저는 정권 교체가 지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보수 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신 말씀 지역 유권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있습니다. 혹시 개인 영달을 위해서 마지막 벼슬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말 바꾸기가 거짓말이라면 후보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1971년생, 올해 딱 50세입니다. 남구 이천동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쭉 보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감사원, 그리고 재정경제부에서 공무원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거쳐서 글로벌 삼성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42살에 1급 공무원,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 청장이 됐습니다. 지역에서 보기 드물었던 젊은 1급 공무원 기관장으로서 기관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남구 미군부대 이 세 곳을 완전하게 전면 이전하고 중구와 남구를 중심구로 통합하고 시청을 현 위치에 존치하도록 다시 공론화하고 100년을 내다보는 미래도시를 설계하고 모두가 행복한 건강 100세 시대를 꼭 이루겠다고 주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이제 대구도 젊어져야 됩니다. 우리 중구 남구에서도 재선 3선할 인재를 키워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8번 도건우입니다. 네, 도건우 후보는 1분 찬스를 쓰셨습니다. 다음은 공통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당 답변은 1분입니다. 대구 정치의 몰락이라고까지 표현되는 현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대구 정치 부활을 위해 나의 중남구 출마와 역할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은 도태우 후보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구 시민의 정치 의식은 늘 살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전략 공천보다 바닥에서부터의 경선이 적극 도입되어야 합니다. 단 공정하고 투명하여서 깨끗이 승복할 수 있는 경선 절차 확립이 필수적으로 요청됩니다. 나아가 웰빙 보수가 아니라 행동하는 젊은 보수로 거듭날 필요성이 간절합니다. 누구나 입으로는 정권 교체를 말하지만 지난 5년간 행동으로 정권 교체를 실천한 사람은 드뭅니다. 광우병 사태, 탄핵 사태와 같은 광풍이 몰아칠 때 움츠러들지 말고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와 국가 선진화에 대해 발언해야 합니다. 진취적인 비전을 품고 용기 있게 실천하는 행동하는 젊은 보수의 흐름이 웰빙 보수의 구태 정치를 극복하는 것이 대구 정치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백수범 후보입니다. 예, 대구 정치의 몰락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쟁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한 정당이 독점을 하다 보니까 이 무서운 줄 시민들 무서운 줄 모르고 돈을 50억 받아 먹지를 않나. 경쟁이 안 되다 보니까 그저 국회의원들이 나태해져서 열심히 일을 하기보다는 공천받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원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의 역할은 건전한 경쟁 구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대구 12명의 국회의원이 모두 한 정당 소속이면은 그 정당이 아무리 훌륭한 정당이라도 그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훌륭한 국회의원들이라도 저라도 열심히 하기가 싫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이번에 대구에 온 아주 소중한 기회입니다. 국회의원들을 경쟁시켜 놓으면 국회의원들이 힘들어지면 시민들이 편안해집니다. 국회의원들이 바빠지면 대구가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출마한 것은 대구의 건전한 정치적 경쟁 구도를 만들겠다, 이것입니다. 다음은 도건우 후보입니다. 네, 지역 사정을 세세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중앙당의 내려꽂기식 공천을 해왔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재선 3선 못하고 끝났고 결국 정책의 연속성이 없어서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도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민주당 보십시오. 이번 선거 공천 과정 보면 예비후보 등록해서 열심히 뛰고 있던 지역위원장 배제하고 전략공천으로 내려꽂았지 않습니까? 저 도건우는 우리 중남구에서 2차례나 전략공천, 단수 우선 추천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을 떠나지 않고 10년을 지켜왔습니다. 71년생, 올해 딱 50입니다. 남구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지역에서 1급 공무원 했고 중앙 무대에서도 당당하게 경쟁력을 갖춘 준비된 도건우입니다. 젊고 능력 있고 패기 있는 경제 전문가 저 도건우가 대구의 미래를 바꾸겠습니다. 다음은 임병헌 후보입니다. 예, 대구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지역 주민의 의견보다도 중앙당 공천에 더 휘둘려온 정치 풍토, 또 구심점 없이 표류하는 지역 정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의 공동체가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파워 게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인적 자원이 확보돼야 하고 굳건하게 연대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사실 이런 구심점을 대구 정치권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 중남구 보궐선거의 그 시대 정신을 저는 정치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남구의 주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 혁신을 제가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작이 씨앗이 되어 대구 정치 나아가 우리나라 정치를 혁신시킬 것을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각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국회의원은 지역 발전에도 기여를 해야 하지만 국가를 위한 입법 활동도 해야 합니다. 당선 후 1호 법안은 무엇으로 준비하고 있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은 도태우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6.25 호국정신 현양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6.25 전쟁은 대한민국이 사라질 뻔했다가 지켜진 국가적 제1사건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유엔 연합군의 참전을 통한 자유체제 수호라는 대역사적 사건입니다. 미국과 같은 참전국에서는 6.25 전쟁사만 해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만 정작 당사국인 우리나라에서는 전투사, 전쟁사, 외교사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나아가 국내 참전 용사와 그 후손에 대한 예우 또한 제대로 입법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10만 명에 달하는 납북자와 그 유족의 열망을 담은 납북자 생사 확인 및 송환 노력에 대해서는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대한민국 수립에 반대해서 일어난 4.3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먼저 제정된 상황입니다. 6.25 호국정신 현양특별법 제정으로 국가 정체성 확립과 호국 성지인 대구 지역에 대한 예우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백수범 후보입니다.
예, 저는 우리 쇠락해가는 중남구를 지역구로 두는 국회의원으로서 먼저 우리 중남구처럼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특별법을 가장 먼저 발의하겠습니다. 우리 중남구는 과거 대구의 중심지였고 많은 문화와 예술, 역사가 담긴 곳입니다만은 갈수록 쇠락해지고 인구는 줄어들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도시가 커지면서 가장 또 쇠락해가는 곳이 되고 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특별법을 만들어서 우리 중남구 같은 원도심의 활성화 구역을 만들고 그 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을 받도록 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많은 공공기관들을 이전할 때 우리 중남구처럼 원도심을 최우선 후보지로 하는 그런 내용도 넣겠습니다. 이런 법안은 다른 도시에 있는 원도심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과 충분히 협력해서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도건우 후보입니다. 네, 저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위 박세로이법이라고 하는 상권을 살리고 상인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겠습니다. 대구 최고의 동성로 상권 지금 몰락 직전입니다. 공실률이 22%를 넘었습니다. 유명 브랜드로 꽉 차 있던 동성로가 한 집 건너 하나가 빈집입니다. 최근 점심시간에 제가 동성로의 한 김밥집을 찾았는데요. 딱 3테이블밖에 손님이 없었습니다. 코로나로 손해를 입으신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해드리고 채무도 경감하고 대출 금리를 우선 제로화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상권의 생태계 재건을 위해서 청년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입니다. 또 임대료와 인건비 등의 필수 경상비를 대폭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병헌 후보 시작하십시오. 예, 당선 후에 1호 법안으로 저는 노인 의무 고용 법안 제정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고령화 문제는 우리 중남구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당면 과제가 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재원은 정부 예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 인구는 증가하고 청년 인구는 감소하고 있어서 결국 이에 대한 부담을 청년 세대가 지게 됩니다. 따라서 노인 인구의 경제 활동으로 청년 세대에게 넘어갈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노인 의무 고용법안의 내용은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는 소득을 가진 65세 이상 세대에 대해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에 장애인 의무 고용과 같은 개념인 노인 의무 고용 기준을 법제화하여 이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각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마찬가지로 1분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0월 대구 서구와 남구를 인구 감소 지역으로 정했습니다. 후보님의 생각과 혹시 이에 대한 대응 반응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백수범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우리 중남구의 인구 현황을 보시면은요, 중구 남구가 1992년에 비해서 2021년에 거의 인구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청년 인구도 2013년부터 5년간 20% 가까이 감소를 했습니다. 심각합니다. 중남구의 산후조리원 자체가 아예 한 곳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중남구에 살고 계속 중남구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를 낳고 키우고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에 종상향이 결정된 남구의 대규모 주택단지에다가 여러 세대가 라인별로 통합해서 살 수 있는 행복주거단지를 만들고 공공산후조리원, 또 실질적인 육아종합지원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국립대구과학관, 분원 등이 들어가는 생활복합센터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도건우 후보 시작하시죠. 남구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인 미군부대 전면 이전 추진해서 시민들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세 곳의 미군기지 30만 평, 남구 전체 면적의 6%를 차지합니다. 이전하게 되면 30만 평 신도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앞산공원과 연계해서 거대한 프로젝트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구민 여러분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과 문화시설이 들어서고 제가 저기 수성구에서 만들었던 수성 어린이지구 같이 세계적인 첨단 스마트시티, 수성 알파시티 같은 첨단 산업단지와 스마트시티를 만들겠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미래 첨단 산업을 집어넣고 글로벌 자본을 유치하고 고급 주거단지를 만들고 주변 지역을 개발한다면 수성구로 달서구로 빠져나갔던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우리 남구로 몰려올 것입니다. 북적북적한 남구가 될 것입니다. 걱정 없습니다. 다음은 임명원 후보입니다. 예, 중남구의 그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먼저 그 정부 차원의 다각적 정책이 마련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중남구 평생교육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주민들이 교육은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사람이 모여드는 중남구로 도시를 재창조하겠습니다. 중남구를 전자, 주얼리 공예 등 도심산업 특구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청년 창업 지원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셋째, 중남구는 근현대 역사 문화 유적, 문화예술 자원이 풍부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살려서 중남구를 문화예술 관광도시로 재창조하여 매력적인 도시, 활력 있는 도시로 만들어내는 체류형 문화예술 관광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태우 후보입니다. 네, 부동산의 재산 가치 증감이 지역 인구의 증가와 감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용적률 상향과 도시계획 전면 재조정으로 효율적인 개발의 길을 열어 중구, 남구의 부동산 재산 가치가 합리적으로 증폭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불합리한 규제와 제한에 묶여 누적된 피해를 받아온 우리 중구, 남구 지역의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이를 위해 전문적인 태스크포스 팀을 반드시 가동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다시 한번 중남구가 교육 1번지로서의 명성을 되찾아서 자녀를 교육하고 싶어하는 곳으로 거듭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는 부동산 재산 가치 증가와 공교육 르네상스를 통해 재산이 증가하고 인구가 증가하는 중남구 중흥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후보자들의 정경과 순발력을 살펴보는 스피드 퀴즈 질문 시간입니다. 질문은 총 5개고요. 제가 질문을 드린 후에 하나, 둘, 셋 하면 앞에 있으시죠? OX판 앞으로 내밀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구는 대구에서 고등학교 숫자가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이다. 하나, 둘, 셋.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대구 남구에는 미군기지 3곳이 있습니다. 미군기지는 캠프 워커, 캠프 캐럴, 캠프 헨리이다. 하나, 둘, 셋. 네. 2019년 통계 기준으로 남구는 대구 8개 구군 지역 내 총 생산이 꼴찌이다. 하나, 둘, 셋.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대한민국 정치개혁을 위한 결선 투표제, 지방의회 중대 선거구제 도입에 찬성한다. 하나, 둘, 셋. 네, 모두 O 드셨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주택 250만 호 공급은 지방 균형 발전에 역행한다. 하나, 둘, 셋. 네, 임병헌 후보 혼자서 O 드셨습니다. 이어서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질문과 의견 개진을 하고 상대 후보자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주제는 자유입니다. 후보자당 8분씩 주어지고 3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반드시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질문을 1분 내에 해주시고 답변은 최소 30초를 보장하셔야 됩니다. 한 후보당 3분 이상의 시간을 쓸 수 없습니다. 규칙이 지켜지지 않을 시에는 사회자가 제지할 수 있습니다. 8분을 초과하면 자동적으로 마이크가 꺼집니다. 자, 이번에는 도건우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네, 우선 도태우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약 공보문을 보니까 중구의 중심 상업 지역이 너무나 넓다, 줄여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공약을 보시면 중심 상업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주택, 숙박 시설, 공장, 병원, 학교를 건립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국계법이나 하위 법령에 나오는 얘기인지 제가 알기로는 숙박 시설 중에 일반 생활 숙박 시설 말고는 다 지을 수 있고요. 병원 당연히 다 지을 수 있고 학교 초중고대 다 지을 수 있습니다. 국계법에. 어떻게 중심 상업 지역에 이거를 건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지, 그리고 공장이야 당연히 중구에서 없어야 되겠죠. 그런 무슨 법을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지, 그리고 종상향이라는 게 딴 데서 계속 종상향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 종하향을 하자는 거거든요. 일반 상업 지역으로. 이게 종하향이라는 게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나온 사람이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할 수 있는 얘기인지 그게 저는 상당히 좀 의문스럽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표현에 조금 오해가 있었던 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점에는 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심 상업 지역으로 지정된 고기만 이걸 건립할 수 없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게 보통 중심 상업 지역 그리고 일반 상업 지역 그리고 주거 지역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길가를 뺑 돌아서 우리 대구 네, 지역에는 답변됐습니다. 예, 그건 사실 허위 사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공보에 나와 있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중교통 전용지구 중앙로에 지하도를 뚫겠다고 공약을 하셨던데요. 중앙로 밑에 지금 뭐 있는지 아십니까? 도시철도 1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깊이 10m 넘습니다. 그 아래에 어떻게 길을 뚫겠다고 하시는지 2009년에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정돼 가지고 수용차가 못 들어갑니다만은 지금 대구역에서부터 바늘땅까지 그 밑에 지하도를 어떻게 뚫으실 건지, 지하철 밑에다가, 그리고 칠성동 굴다리에서 어느 쪽으로 어떻게 입구를 뚫을 것인지, 그리고 바늘땅에 오면 2호선하고 1호선이 교차를 합니다. 그러면 15m, 20m 파야 돼요. 그럼 바늘땅에서 어디로 나갑니까? 그걸 지하도를 어떻게 뚫겠다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지금 도심 상권 살리려면 대중교통 전용지구 그냥 해제하면 돼요. 12년 됐는데. 그리고 대구역에 KTX 정차하면 되는데 그걸 지하도를 무슨 소설 가시니까 진짜 소설을 쓰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하 10m, 20m 밑에 이거 예타 나오겠습니까? 예산 얼마나 나올지 생각해봤습니까? 도건 후보님 예, 예. 30초 보장하셔야 됩니다. 네, 답변 주십시오. 답변하십시오, 도태우 후보님. 네, 우선 그 지하도로를 뚫는 부분에 저희가 보면은 그 지하철 밑으로 뚫겠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 저희가 보도 자료를 통해서 기사화된 것을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상가가 들어서 있는 그 부분으로 도로를 건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상비가 천문학적입니다. 이거 절대 가능하지 답변 않습니다. 시간을 진짜 소설 답변 가십니다. 시간을 좀 보장해 주시면 네, 좋겠고요. 예, 다음 임병헌 후보님 질문 드리면 되나요? 잠깐만요. 예. 지금 도건 후보님께서 30초를 다 안 쓰셨습니다. 네, 예. 네, 한 예, 15초 가량 더 예, 얘기를 하십시오. 들어볼까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그 보상이 어떻게 되냐 하셨는데요. 지금 비어 있는 동성로의 공실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용이하게 보다 저렴하게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건우 후보 말씀하신 승용차가 다니게 하겠다는 안은 적극 찬성입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보상비 땅값이 평당에 5천만 원 넘습니다. 1억 갑니다. 예, 잘 아시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후보께 예, 임병헌 후보님 질문하시죠.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BBS에 어제 말씀하신 게 사실 맞습니까? 통화 저희 실무자하고 전혀 그쪽 실무자가 아는 게 맞습니까? 일단 질문하세요. 예, 예. 3주 이내 하는 예, 그리고 통화한 게 제가 녹취도 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 쪽 관계자하고 임병헌 후보님하고 어제 아침 8시 53분에도 통화를 하셨을 텐데요. 예, 예. 그 전에도 전날도 통화를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자한테 거짓말을 하실 수 아니죠. 있는지 그거는 그게 정말 제가-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제가 질문이 덜 끝났습니다. 네. 도건 후보님, 예. 그럼 질문이 이번 요게 질문이신 건가요? 예, 질문 답변 네. 주십시오. 예, 우선. 네. 예. 제가 언론에 이야기한 것은 도건우 후보가 단일화에 대해서 내인데 이야기한 적이 없다. 실제로 없습니다. 없고 저도 언론을 통해서 알았고 실무자들끼리 몇 분 왔다 갔다 했는 것 같은데 저는 보고받은 것도 없고 도건우 후보가 진정성이 있다면 저에게 전화를 한번 하든지 아니면 서류를 보내주든지 전혀 없었거든요. 없고 그리고 또 단일화도
네 사람 후보가 나왔는데 네, 30초 됐습니다. 예, 후보님 됐고요. 또 거짓말을 하시는데요. 어제 BBS 통화 여기 제가 기록을 가져왔습니다. 실무자 선에서 논의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건 그거는- 분명히 허위 사실이고요. 제가 질문이 덜 끝났습니다. 그리고 임병헌 캠프 김모입니다.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통화를 했으면 합니다.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고요. 또 여기 기록을 보시면 전화를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예, 여러 차례 전화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뭐 녹취고 뭐 다 있습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거짓말을 하시니까 진정성이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먼저 진정성 있게 하자고 하신 분이 임병헌 후보고 신속하게 진행하자 시간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단일화 논의를 대표를 선임하고 하자 그랬지 후보끼리 하자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도건 대표들끼리 의원님, 하자고 했습니다. 그 지금 예, 예. 하시는 말씀이 질문이신가요? 예, 질문입니다. 예, 답변 주십시오. 30초 예. 답변하시죠. 네. 단일화를 하는 것은 진정성 있는 단일화를 빨리 하자 그런 것은 도건우 후보 혼자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세 사람 다 네 사람 전체가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단일화가 네 사람 후보가 나왔는데 둘이만 한다는 것은 이상하고 뭐 모양도 써도 이상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벌써 사전 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두 사람만이 하는 거는 누구누구는 안 된다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역시 진정성이 없다는 말씀을 확인해 주신 거고요. 허위 사실을 계속 말씀하셨다는 것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네. 도건 그리고 우리 후보님, 백수범 후보님께 네. 질문 백수범 드리겠습니다. 후보님 시간이 많지 답변하세요. 않았는데요. 네. 우리 백수범 후보님께서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시겠다고 좋은 공약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대명동에 6, 91동 종상향 한대 좋은 계획 정말 세워주셨는데요. 꼭 좀 실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근데 우리 그 민주당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그 악법입니다. 그거 계속 고수하고 계신데 국민의힘에서는 폐지 또는 유예 또는 완화하겠다고 했는데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분이 당론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당론에 반대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줄여주겠다. 예, 그런 전향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과학관 분원 얘기하셨는데 지금 저 대구과학관 텅텅 비어 있는데 분원 만들 여력이 있겠습니까? 정부에 자신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하십시오. 예, 저한테도 물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초과 이익 환수하는 것은 뭐 재개발 재건축 우리 대선 후보께서도 재개발 재건축을 이제 주거 환경에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그런 이제 공약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논의해야 되겠고요. 국립 그 대구과학관 분원은 중남구의 수성구처럼 간단히 그런 유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원 자체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임병헌 후보가 주도권 토론을 갖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예, 도태우 후보님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그 중앙대로의 그 지하 간통도로 건설을 공약으로 내놓으셨는데 아주 그 대담하고 창의적인 공약이라 생각해서 저도 눈여겨봤습니다. 근데 이 공약이 실현되려면 몇 가지 먼저 짚어야 할 전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가 그 재원 조달 문제입니다. 사실 그 국회의원이 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아니죠. 국회의원은 지역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 국가 예산을 받아오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중앙대로 그 지하 간통도로 건설의 목적이 중구의 상습 교통 체증 해소라고 밝히셨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중구의 침체된 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 궁극적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두었는지 궁금합니다. 시청사 후적지 개발을 중심으로 국채보상공원, 중앙지하상가, 감령공원길 주변의 교동시장 등의 상권 살리기 방안 등과의 통합적 구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산 문제하고 조달 문제하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상권 활성화와 상권을 살리는 방향에서 고민을 하시는 지점에 대해서 저도 전폭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 제가 생각할 때 종축 도로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지금 그 남문시장 일대에 보시면은 한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종축 도로가 끊긴 뒤에 남문시장 일대의 도로는 넓지만 통행량이 많이 줄어들고
반월당에 이르는 그곳의 상권이 굉장히 쇠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관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회해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지나는 교통량이 급감하고 상권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종축도로가 건설되면 바로 그 지역부터 상권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재원 조달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입니다. 많은 예산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가가 건설되어 있는 부분을 됐습니다. 그 정도 하면 답변 되겠습니다. 예. 다음 그 백수범 후보님에게 묻겠습니다. 저는 그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입시 위주의 교육과 주입식 교육 그리고 교육 격차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 문제와 주입식 교육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진로와 적성 중심 교육,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교육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그 맞춤형 교육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남구 평생교육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후보님께 묻고 싶은 것은 후보님께서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중남구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 여건 개선 및 확대를 공약하시면서 공약의 세부 내용에서 정시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남구의 학생들은 많은 숫자가 조사를 해보면 수시 전형으로 소위 그 우수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건 조사해본 결과입니다. 수시 전형이 중남구 지역에서는 우수대학에 진학하는 첩경 사다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다리를 줄이고 정시 전형 비중을 높이시겠다는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이것이 중남구의 현실을 좀 감안하신 것인지 좀 의문이 들어서 좀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입시 위주, 주입식 이런 교육을 저도 받고 자라면서 굉장히 저도 참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갖고 있는 장점을 살려주는 교육, 각자가 갖고 있는 적성에 맞는 진로를 열어주는 교육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또 공약으로 진로 진학 센터를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런 또 공약을 내놨습니다. 지금 각 학교마다 이제 진로 진학 담당 선생님의 뭐 열성에 따라서 또 실력에 따라서 학생들이 진로 진학에 관한 상담을 받고 있는 정도가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이 진로 진학 센터를 만들어서 각 학교마다 그 편차를 해소를 해주는 것이 꼭 필요하고요. 또 지금은 당장은 이제 수시 비중이 우리 중남구에 높지만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정시 비중을 확대를 해줘야 그래야만이 이런 뭐 사교육 또 소득 수준에 따른 교육 격차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다. 예. 다음 도건우 후보님에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그 도심의 공동화, 도시 기능의 쇠퇴 등 우리 중남구가 처한 현실은 참 어렵습니다. 네. 게다가 시청사까지 이전하게 되면서 이러한 어려움은 가속화되고 있어 모두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예. 저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중남구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는 꿀뚝 산업이 들어올 수 없는 중남구의 그 상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얼리, 전자, 패션 중심의 도심 산업을 육성하고 사람들이 모여들어 활기가 넘치는 중남구를 만들기 위해서 체류형 문화예술 관광도시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네. 1종, 2종 일반 주거지 종상향을 추진해서 정주 인구를 확대하여 공동화한 도시 공간을 좀 살려내고 시청사 후적지를 스마트 빌딩 기능을 갖춘 랜드마크로 개발해서 중남구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고 공약을 하였습니다. 도건우 후보는 경제에 밝은 참 우리 중남구의 소중한 자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늘 건승하시길 바라면서 묻겠습니다. 대구시 그 청사 이전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예. 시청사 이전은 이미 결정된 사항으로 대구시 조례에 의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의 신뢰성 문제, 시민 여론의 분열 등을 감안할 때 번복은 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좀 어려울 것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도 후보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테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우리 임 후보님이 수십 년 공무원, 지방 공무원 하셨기 때문에 그러신데요. 조례는 하위 법령이고요. 조례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요. 적어도 중구에 국회의원 나온 사람이 중구에서 달서구로 시청 빼가겠다 하는데 그거를 잘했다고 박수치고 그거다 뭐 하겠다 해가 되겠습니까? 지금 시청 우적지 기본구상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65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 짓는 거예요. 주거 면적이 40%예요. 그걸 어떻게 지금 허락을 합니까? 그리고 달서구에 도로 보상비만 5천억 듭니다. 예, 답변됐- 2024년에 착공합니다. 답변됐습니다. 아직 실시 설계도 못 답변됐고요. 제가 묻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그렇습니다. 임명훈 예, 답변 후보님 필요 시간 다 쓰셨습니다. 예. 이번에는 도태우 후보가 주도권 토론을 갖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예, 제가 1분 찬스를 좀 써서 못다한 답변을 좀 하고 하겠습니다. 네. 예, 지난번 이제 종하향을 하는 게 아니냐 중심상업지역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중심상업지역 안에 일반 상업지역이 놓이면서 이제 같이 개발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서 대규모의 합리적인 개발이 불가능해지는 그래서 쪼가리 난개발이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쪼가리만 보면 종하향으로 불리해 보이지만 이것이 같이 대규모 개발이 됨으로써 가치가 아주 상승하는 것이 되고 또한 용적률 상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특혜가 아니냐 이렇게 오히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공공기여의 방법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종상향보다 용적률 상향이 훨씬 실제적인 도움이 됩니다. 종상향만으로는 지구 단위 개발이 되기 전에는 그것이 가치 상승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용적률 상향도 겨우 20%에 불과합니다. 예, 그러면 주도권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헌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일화 발표로 우리 정권 교체에 청신호가 어느 정도 들어온 것도 현실로 상당히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제 정권 교체가 되었다고 가정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예에서 보이는 것처럼 의회가 강력하게 다른 당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0석 의회를 가진 그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 의해서 지금 국회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런 난국을 어떻게 뚫고 갈 수 있는지 국회의원이 되셨을 때 어떤 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저는 이제 제가 국회의원이 됐을 때 단체장 출신 국회의원들과의 협의체를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도심 중구 남구 출신 국회의원들 간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서로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해서 우리 중랑구를 발전시킬 생각입니다. 네, 저는 특검 발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정권 교체가 되고 나면 사실 대장동 특검이 이루어져야 됐는데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 상설 특검 법안에 의지하더라도 특검이 이루어져야 되고 라임 옵티머스 등 전 정권 하에서 사실 특검이 이루어져야 했으나 이루어지지 못한 것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정당한 특검을 통해서 180석의 의석 수만으로 정당하게 교체된 정부를 발목 잡고 뒤흔들려는 시도를 상당히 견제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앞장서서 그러한 부분에서 큰 기여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다시 임병헌 후보님께 질문 드립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 출마하셨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5년간 이 정권 교체의 필요성과 민주당 정권의 포갑이 계속되어 왔는데 이 5년간 정권 교체를 위해서 임 후보님께서 어떤 활동을 해오셨는지 조금 여쭙습니다. 현 정권은
저는 한마디로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입시 비리, 병력 비리, 또 주택 정책에 28번이나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잡지 못한 아주 무능한 정권이고 대장동 비리 등 부패한 정권이기 때문에 이런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에 우리의 미래, 우리 자식들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그래서 예, 그러면,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제 네. 당위성입니다. 예. 네, 저는 말로만 정권 교체를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5년간 최전선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 실천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임 후보님께 조금 묻겠습니다. 도태우 후보님, 네, 네. 두 분 후보님에게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네네. 네. 예. 자, 우리 지금 5년간을 돌아보면은 탈원전이라든지 사법부 삼권 분립의 파괴라든지 그리고 검찰 개혁의 소위 검찰 길들이기로의 변화 그리고 언론 환경의 아주 장악된 것 그리고 외교 안보의 난맥상 중산층 파괴 방역 패스의 불합리 등 산적한 국가 비정상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가 정상화의 과제가 굉장히 대두된다고 하겠는데요. 임 후보님께서 국회의원이 되시면 이러한 국가 정상화의 과제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도태우 후보님, 네. 죄송하지만 나머지 두 분 후보님께도 질문을 들으셔야 됩니다. 네. 예, 잘 체크해 주시기 저는 바랍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복당을 하겠습니다. 이 복당을 해서 국회의원님들하고 힘을 합쳐서 특검 등 모든 대책을 다 강구해서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을 반드시 정상으로. 네, 이제 다른 후보에게 질문해 주세요. 예, 백수범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 원도심 활성화법을 제안하신 점에 대해서 네. 저도 문제 의식에 공감합니다. 우리 원도심 참 소중하고 잘 발전시켜야겠는데요. 예, 저는 그 활성화법보다는 우선 더욱 이 전 단계로서 원도심의 지자체 단체장 그리고 원도심의 국회의원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전국의 원도심들을 발전시킬 방안을 먼저 수기하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주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 입장에서는 전국에 이제 172석의 다수당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 소속 후보에 많이 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협의체 의논을 거치는 것도 좋지만 가장 강력하게 법안을 통해서 특별법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는 후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질문은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이전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법원 검찰청 우리 다 다니면서 보시면은 고등법원 옆에 고등검찰청이 있고 대법원 옆에 대검찰청이 있는 체계입니다. 그렇다면은 질문이 두 개인데요. 예. 예, 대법원 이전이라면은 대검찰청도 당연히 우리 대구로 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예. 질문 드리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이 헌법 기관들의 이전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과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렇다면 대구는 우리 선거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공정선거와 우리 4.19 부정선거에 대한 그 항의에 앞선 2.28 민주운동도 대구고 그리고 우리 직선제로의 우리 선거혁명을 통한 6.29 선언도 대구의 정치 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도태우 후보님, 네. 질문 좀 간단히 해 주십시오. 네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구로 오는 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 드립니다. 예, 답변 시간을 얼마 주실지 모르겠지만은 대검 같은 경우는 검찰이 법원하고 관행적으로 같이 있지만은 이게 헌법적으로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될 필연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도 후보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면 대검도 대구로 이전할지 말지 이것은 법률적인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를 대구로 이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처럼 중앙선관위를 대구로 이전해야 될 여러 가지 역사적 또 법 원리적인 그런 이유는 대법원보다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네, 듭니다. 백수범 후보님.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 예. 도건 후보님께 빨리 네, 질문 질문해 주시죠.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최근에
방역 패스가 영업 시간 제한 해제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제가 그 11시까지 연장하는 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었는데 오히려 정부가 제 신청 취지와 같이 11시까지 연장하는 안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기본권을 존중하는 방향의 쾌거라고 생각되고요. 그 이전 식당 카페에 대한 방역 패스 풀린 부분도 동일한 기본권 존중 방향에서 환영합니다. 도건우 후보께서 어떤 그 의견을 갖고 계신지. 네, 도건우 후보님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한 걸 칭찬하시다니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방역 패스 벌써 폐지했어야 되고요. 뭐 재판 잘 하셨고 우리 윤석열 정부 같았으면 정권 교체됐으면 벌써 방역 패스 폐지됐을 겁니다. 예, 국민 여러분 정권 교체에 꼭 동참해 주십시오. 네, 그 정도로 답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백수범 후보님 주도권 토론하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예, 먼저 우리 임병헌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후보님께서 국민의힘이 곽상도 의원 잘못으로 인해서 치러지는 보궐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당대표가 사과까지는 안 했지만은 그것도 원래 사과하고 무공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과도 안 하고 일단 공천 안 한다. 공식적으로 결정을 했는데도 탈당해가지고 복당 안 시켜준다는데 또 복당하겠다 하시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뭐 이게 국민의힘 경선도 아니고 계속 단일화를 하자고 하시고 이런 참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던 차에 그저께 또 안철수 후보가 새벽에 갑자기 윤석열 후보하고 뭐 어떤 이 조건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또 단일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지역의 이 매일신문 기사에 보면은 이제 오늘 이 토론에 참석을 안 하셨는데 권영현 후보가 사실상 국민의힘 후보다 이런 이제 기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머지 이 무소속 후보님들 전부 다 빨간 잠바 입고 다니시면서 내가 국민의힘 후보인 것처럼 해오셨는데 지역 대표 언론에서는 이제 권영현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라고 하는데 임 후보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구청장을 하면서 항상 주민들만 바라보고 정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만 보고 정치를 할 생각입니다. 이제 국민의 권영현 후보를 보는지 하는 주민들이 판단할 문제지 제가 여기서 뭐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뭐 계속 주민들 의견 말씀하시는데요. 이 정치인이 자기의 정치적인 결정, 진로에 대해서는 그 시대의 사명에 맞게 또 자기 책임으로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대구시에서 남구가 2018년에 우리 임병헌 후보님 남구청장 재임하시던 시절에 초고령 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노인 문제에 관심은 많이 가지셨을 것 같은데요. 백수범 후보님 네. 30초 보장하셔야 되고 네. 빨리 질문해 주세요. 예. 그런데 노인 여가 복지 시설 수는 구청장 재임 시절이나 현재에도 남구가 제일 낮습니다. 인구 대비로만 봐도 중남구에 한 10%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4%만 남구에 있어요. 이 구체적 성과는 전혀 없고 말로만 관심이 있다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남구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도시 재생 사업을 해가지고 국비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거는 뭐 조사해보면 아실 건데 그렇게 해서 구청장 시절에 체육관, 복지관, 도서관 이 기반시설 다 갖춰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자리에서 소신껏 말씀드리는데 10여 년 동안에 일 참 많이 했다. 그래서 3선이 됐고 또 저를 구청장으로 3번간 뽑아준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30초 드린 것 같은데요. 그냥 주상적으로 잘했다고만 하시지 구체적인 수치는 보면은 전부 다 잘 못하신 걸로 많이 나와서 여쭤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다른 후보님께 질문하셔야 됩니다. 시간 초과했습니다. 네, 3분을 썼나요? 네. 예, 그러면 다음은 도태우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님 선거운동에 많이 바쁘시겠지만은 3월 2일 날 우리 마지막 대선 후보 토론 보셨습니까? 대선 후보 토론 아직 못 봤습니다. 네, 그때 TV 토론에서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대장동 특검을 하자고 하겠냐고 5번이나 물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윤석열 후보가 방송 토론이 끝날 때까지 확답을 안 하셨어요. 그 지금 좀 전에 우리 도태우 후보님께서 정권을 국민의힘에서 맡게 되면은 반드시 대장동 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선 후보는 답을 안 하시는데 그 사실상 거부한 걸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도 후보님께서는 입장이 어떠십니까? 저는 그 대장동 특검이 너무나 당론으로 오래도록 나왔고 후보의 입장으로 오래도록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직접 보지 못한 백 후보님 전원으로 그게 특검을 거부했다는 것이 전혀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되지 않고요. 오히려 그 유명한 것은 말단에 불과한 그 소위 50억 사건을 가지고 이 몸통 설계자가 이것을 30초 정도 호도하는 드린 것 같습니다. 이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당사에다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오셨는데 대선 후보님이 답을 안 하셨고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무수동 후보님, 네. 다른 후보님께 네, 질문하셔야 다른 됩니다. 후보님께도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도태우 후보님,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또 2월 25일 날 대선 후보 토론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허용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지금 국민들이 깜짝 놀랄 일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항일, 독립선열, 선양 단체 연합 등도 강력한 성명을 내고 참 충격을 많은 국민들이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시사하는 발언이라는 것이 사실 좀 막연한 말씀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이 우리 안보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유명한 갓끝 이론에서 그 갓근의 한쪽 일본과의 협력을 날려버리면은 한미 동맹 자체도 와해되거나 근본적으로 약화된다는 이론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본에 대한 역사 의식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따져야 될 문제는 그것대로 따져야 하지만 한때 적국이었던 프랑스와 독일이 공산권이라든지 전체주의에 맞서서 나토 동맹처럼 체제 동맹, 가치 동맹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북한 중공과 대립해 볼 답변 때는 시간을 보장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거친 그런 역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그런 대선 후보의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도건우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1일에 매일신문에 기사가 하나 났는데요. 여기 보니까 대구 중랑구 보궐선거가 대리전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임병헌 후보님은 문희갑 대구시장, 주성영 후보님은 주호영 의원, 도태우 후보님은 황교안 국무총리, 그리고 도건우 후보님은 요즘 인기 아주 많으신 홍준표 의원이 각각 지원하고 있다. 이런 30초 보장하셔야 됩니다. 내용인데요. 아까 저 중랑구 보궐선거는 곽상도 의원 비리로 치러지는 선거인데 그래서 책임지고 무공천 하겠다 하는 건데 이렇게 너무 대놔놓고 이거 국민의힘 경선하는 거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다른 세 분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홍준표 전 대표님께서는요 경선 때 제가 도왔고 워딩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인간적 도리를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당을 떠나서 공적인 것을 떠나서 인간적 도리를 도우러 오셨는데 그것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비난하는 분이 문제입니다. 후보님들 죄송하지만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대구 경북 인터넷 기자협회가 주최하는 2022년 대구 중구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공통 질문과 OX 답변, 주도권 토론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맺은말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열띤 토론을 해주셨는데요. 앞선 토론에서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 발언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후보당 30초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도건우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중구남구 주민 여러분, 토론 잘 보셨습니까? 이번 보궐선거는 임기는 2년짜리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10년을 믿고 맡길 수 있고 100년을 중남구를 위해서 설계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뽑아주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중구남구도 재선, 3선할 제대로 된 인재를 키워주셔야 됩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 철새 안 됩니다. 지금까지 기호 8번 도건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병헌 후보입니다. 저를 변함없이 지지해 주시는 중랑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대구 시민 여러분, 기호 7번 임병헌입니다.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국회의원, 기대에 부응하는 국회의원이 되어서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50년 토박이 임병헌, 오로지 중랑구 주민 여러분만 바라보고 정치하겠습니다. 중랑구를 새롭게 변화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병헌 후보님 혹시 1분 찬스 쓰실 의향 한번,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네. 그 단일화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진정성을 갖고 단일화를 해서 또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든 간에 표를 많이 얻어서 중구 남구를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진정 갖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사실 네 후보 중에서 어떤 후보는 안 되고 어떤 끼리 하자 이런 건 저는 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했을 경우에 또 비치는 게 또 모양새도 이상하고 그래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도태우 후보입니다. 네, 사랑하는 중구 남구 구민 여러분, 기호 5번 행동하는 젊은 보수 도태우입니다. 반드시 적극적인 투표 참여, 압도적인 득표로 정권 교체, 정권 심판을 통해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을 구해 주십시오. 나아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통해 미래 보수, 희망의 싹을 키워 주십시오. 우리 대구 정치권에는 50대의 젊고 실천하는 보수 정치인이 절실합니다. 웰빙 보수, 구태 보수의 틀을 넘어서고 지역 현안과 국정을 운영해 나갈. 네, 아니요, 시간 다 됐습니다. 네, 30초 시간입니다, 후보님. 네, 마무리 매진발. 네, 네. 30초를 더 쓸 수 있다. 아니요, 이제는 아까 1분을 쓰셨기 때문에 네. 다음은 백수범 후보입니다. 찬스 쓰시겠습니까? 1분 찬스 쓰고요. 네. 아까 제가 주도권 토론 때는 네. 아까 사회자님께서 다른 후보님 주도권 토론 시간이 다 되고 나서 답변하실 분에게 30초 시간을 추가로 주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네, 질문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네. 예, 사랑하는 중남구 구민 여러분, 대구 시민 여러분,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백수범입니다. 이번 보궐선거의 성격을 첫째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간단합니다.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잘못한 정당에 대해서 엄격한 책임을 물어주시는 것, 그것이 이번 선거의 기본입니다. 아무리 대구라고 하지만 현직 국회의원이 돈을 50억 받아먹고 사퇴해서 안 해도 될 선거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 또 당론을 거스르고 빨간 잠바 입고 선거운동하는 분들이 당선이 대구에서 된다면은 이거는 정말 참 대구 시민으로서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구는 12명의 국회의원이 모두 한정당 소속이 되면서 서로 감시가 안 되고 견제가 안 되고 경쟁이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번에 대구에 온 소중한 기회입니다. 11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긴장시키고 분발시켜서 서로 잘하기 경쟁할 수 있는 후보, 기호 1번 백수범이 유일합니다.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또 단일화를 한답니다. 이제 국민의당 권영현 후보조차도 사실상 국민의힘 후보라고 지역 언론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경쟁시킬 후보, 대구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후보, 기호 1번 백수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오늘 토론회가 앞으로 2년가량 임기를 갖는 대구 중구 남구 국회의원을 뽑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인터넷 기자협회가 주최한 대구 중구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시민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후보님들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이 대구 정치가 행정관료화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것을 인위적으로 막기는 어렵지만
공천 과정을 통해서 개선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힘 있는 국회의원이 당대표도 되고 원내대표도 돼서 이 정치의, 대구 정치의 틀을 바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구 정치가 몰락한 것은 대구 정치의 관료화, 행정화 때문입니다. 제가 청춘을 검찰에서 보냈고 또 현재도 변호사입니다. 법률가로서의 관점은 이 촉법 소년의 연령을 더 낮춰야 됩니다. 영국이나 영미법계에서는 10살 미만으로 다루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14살로 기준을 정하고 있어서 그 기준을 12살 정도로 낮춰야 됩니다. 지금 인터넷 영화에도 그 소년 심판이라는 그 드라마가 끌고 있는데 나타난 것과 같이 촉법 소년의 연령 한도가 너무 높아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낮아져서 그 부작용은 뭐 소년 보호 조치라든지 이러한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조절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 남구는 전국적으로도 이게 인구 감소 지역의 그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정주 여건이 나빠요. 우리 남구는 50년 전 이호상 시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남구 대명동은 대구에서도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부유한 주택에서 부유한 환경에서 이렇게 생활하던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 완전 몰락했어요. 그러면 정주 환경을 개선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주택 재건축 재개발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뒷골목 도로 포장과 함께 그다음 그 여름이 악취나는 그 오폐수 관로를 이 노후화된 관로를 말입니다. 이 개량하고 개선해야 되고, 또 CCTV를 설치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거주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에 대해서 남구는 소방서가 없는 곳이에요. 소방서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담보해주는 그런 기구입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에 8곳이 있는 공공수영장이 딸린 체육센터가 한 곳도 없어요. 이래가지고는, 이런 환경으로는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이사 나가고 이사 들어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인구 감소를 해소하려고 그러면 첫째, 정주 환경 개선,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뒷골목 포장, CCTV 설치, 노후 오폐수관 교체, 그리고 소방서, 수영장 등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 뒷받침 인프라를 개선해야 되는 문제가 관건입니다. 지금 중랑구 보궐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탈당한 다른 후보들은 이게 지역 주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번 그 보궐선거로 국회에 들어가면 2년 남짓한 임기가 주어져 있는데, 초선 무소속 의원은 국회 길 찾는데 2년 소비한다는 얘기가 지역에 쫙 퍼져 있습니다. 사실대로 얘기해야 됩니다. 지금 무기력한 대구 정치 현실의 바탕 위에서 또 무소속 무기력한 국회의원 2년짜리가 들어가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지금 새 정부가 바뀌고 있습니다. 윤석열 새 정부가 들어서는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법률자문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되면 중랑구 최초의 3선 의원이 됩니다. 새 시대, 새 정부, 새 물결, 힘있는 3선 의원, 예산 폭탄, 중랑구를 확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 탈당한 후보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솔직해져야 됩니다. 속이고 있는 거짓말을 멈추어야 합니다. 자기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뭐 어떻게 예산 얘기하고 이런 그런 자격이 없어요. 제가 다른 후보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은 임기 2년 그분들은 국회에 등원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에 길 찾는데 세월 다 소비하고 다음 공천 신청 때 신청도 할 자격이 없는 무소속 후보입니다. 주성영 3선 의원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법률자문위원장입니다. 새 대통령과 발맞추어서 중랑구를 확 바꿀 수 있는 새 시대, 새 정부에 알맞는 새로운 물결입니다. 꼭 기호 6번 주성영 힘있는 3선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몰표를 몰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